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변동서입니다. 생명과학 이제 예비 고3이니까 전반적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말씀해 드리고요. 어떤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원이 얼마나 보고 생명과학은 가장 많으니까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등급 따기는 좋아요. 되게 이상하죠? 어려운데 등급 따기는 좋다. 자, 어떤 방향으로 생명과학을 공부를 해야 될까? 근데 보통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보통 개념 위주의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개념 위주의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보통 개념 정리할 때 문제풀이와 내용 정리하는 거는 한 9대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느 학교의 지역을 가든지 간에 개념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친구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만 더 듣고 싶어요. 그냥 1단원, 2단원 같은 거 버리고 5단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공부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킬러 문제라든지 준킬러 문제에 관련된 걸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수능 공부하고 메가나 이투수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그때 보면 애들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걸 되게 요구하는 애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방향을 좀 틀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개념 위주의 정리도 물론 해주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준킬러와 킬러라고 하는 문항 자체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만 더 반복적이고 심화할 수 있는 것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비유점 파트의 쉬운 것들은 어떻게 할까?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개념 위주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개념이라고 하는 걸 뭔지를 몰라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과서 정리하고 그냥 암기하고 그냥 교과서 정리하고 암기하고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한 어머니께서 묵밭에서 물을 뽑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아주 시원한 묵국을 끓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뽑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뽑힌 채 두 번째는 물은 송송 썰었을 때 그리고 나서 끓인 물에 넣어서 이제 양념을 해서 맛있는 묵국이 나오겠죠.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무는 언제 죽었을까요? 1번 뽑았을 때 2번 썰었을 때 3번 끓여 흐르는 곳에 넣었을 때. 몇 번이에요, 어머니? 3번. 몇 번이에요, 어머니? 3번? 1번? 그죠? 3번.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게 되면 어떤 답을 선택을 했으면 그 아이는 또는 어머님께서 또 아버님께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거고 이거는 죽어있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아이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 있는 거를 보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견해를 늘리는 것이 바로 개념인 거죠. 다시 한번. 그럼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와 정리를 암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장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세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개념되어 있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 애들한테 뭐 이건 애들아 세포니? 그러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쌤은 세포니? 그러면 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야 이거는 세포가 아니고 나는 세포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포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에 근거가 뭐고 그 정의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공부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달달달달 외우고 기본 확인 문제 정도 풀게 되면 그냥 나올똥 말똥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인데 실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요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막이 없어요. 아 선생님은 세포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체고요.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이제 시간이 6월, 9월 평가원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좀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공부할래? 라고 얘기하면 교과서를 피고 수특 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교과서를 보는지 한 5분과 10분 정도만 지나면 다 봤대요. 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면 못 풀어요. 왜? 그냥 단순하게 암기했던 그 내용의 문구와 그 단어만 나와야지만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인데 절대 고3 수업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한 다음에 또 한다? 심화도 하고 파이널 간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난 수업이 겨울방학이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하는 패턴이 되게 중요해. 또 하나, 그래서 단순 암기는 절대 출제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능평가위원회 기조예요. 그러면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하느냐?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통합적 사고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쌤도 몰라. 선생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부하자. 어떻게? 단순 암기 안 돼? 통합적 사고력 돼? 그럼 우리는 공부를 통합적 암기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통합적 암기가 뭐냐면 아까처럼 어떤 한 단어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다 배웠으니까 그 배웠던 거에 잠재적으로 숨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나오면 1단원에서 2단원이 주로 매연이면 3단원도 나오고 5단원도 나오니 너는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게 연상이 되고 이거를 접목할 수 있니? 수능 문제 전체 범위에서 20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적 암기가 아니라 단원과 단원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 이 내용은 어떤 파트인지 알지만 이것은 어느 단어에서 뭐가 끌고 왔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보기 하나에 막혀서 시간이 자꾸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 엄청난 거대한 산인 유전이 버티고 있는데 이걸 못 가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마찬가지고 아이들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유전만 잘하면 돼요. 그래? 진짜야? 근데 유전 할 줄 아니? 할 줄은 안 돼요. 그래? 한번 시험 봤어요. 못 풀어요. 기계적인 거죠. 이런 것들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출제경 잠깐 볼게요. B킬러. 그러니까 단순 암기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 풀어 10초. 이거 틀면 그냥 못 가고요. 준킬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흥분 전도 전달, 근수축, 생명과학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생물 공부하셨을 때 그냥 다 외우면 다 나왔잖아요. 난리가 나요. 지금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애들이 생명과학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고 애들 화내시면 안 돼요. 애들이 어떤 공부하면 이런 거 공부하면 킬러 문제로. 그래서 전체 3파트.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패턴이 전체 17문항. 요게 3문항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 킬러 문항 못 풀겠어요. 버려. 만점 받고 싶니? 응, 하지 마. 그냥 1등급 받아. 아니면 2등급 머리가 빼. 요거 3개 버리면 41점. 그럼 2등급. 근데 생명과학이 올해 좀 어려웠긴 했지만 항상 점수대가 44, 45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 막 끙끙대면서 10분 잡아먹을 문제 괜찮아. 버려.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조금만 꼼꼼하게 해봐. 그럼 1등급 나와. 풀어서 틀려 찍어서 맞아봐. 그만큼 희열감이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언제 이렇게 얘기하느냐? 수능 9월 평가원 끝나고 안 되겠다 그때 마지막 10월 마지막 날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요런 거 B킬러 문제라고 해요. 그냥 읽으면 나오는 거. 읽으면 나오는 거. 중킬러 문제가 뭐냐면 요런 문제예요. 요런 문제. 흥분 전도 전달 문제인데 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거리도 나오고 속도도 나와 있고 생명과학의 속도 구해야 되고 시간도 구해야 되고 위치가 어디 위치인지도 확인해야 돼. 이런 게 중킬러 문제. 애들이 이거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 언제 공부했었냐? 이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킬러문항 유전입니다. 오늘 어떠세요? 예전에 이런 문제 못 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유전을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이 문항을 출제하는 의도가 뭔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무조건 그냥 문제만 그냥 냅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고자 했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문제만 나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거예요. 가장. 딱 가계도를 보면 한번 쭉 읽어주고 가계도가 겹쳐 있어 분리하고 분리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우열관계 따지고 성상위치 따지면 끝!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열심히 그림 그려가면서 이게 뭔지 어떤 쌤은 이거 한 그래프에 막 그려가면서 했어요. 선생님 저도 하지만 너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습관을 계속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오늘 못 풀겠죠? 그래서 제 강의 컨텐츠는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개념 정리를 좀 어려운 핵심 단어를 겨울방학 때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6주, 7주 정도 지나가게 되게 되면 비유점 파트가 조금 쉽거든요. 그 파트를 조금 더 심플하고 수능에 출제할 수 있는 경향에 맞춰서 뭐 깊고 낮고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수능 나와. 안 나오면 선생님 손을 장져줄 테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들 개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럼 그냥 20문항 중에서 17문항이 B킬러 문제와 중킬러 문제가 되거든요. 나머지 킬러 문항이 3문항 정도 유전이거든요. 근데 유전 3문제를 풀기 위한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각 문제당 맥스 한 문제당 5분 정도 걸려요. 3분에서 5분. 맥스가 5분이라고 한다면 15분. 시험 시간은 30분. 그러면 나머지 17문항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13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13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17문항을 13분 내에 정확하게 빠르고 꼼꼼하게 읽어갈 수 있는 패턴의 문제를 얘들한테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으니까 다양한 유전 문제로 아침에 유전 하나, 저녁에 유전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문제 풀게 되면 수능 볼 때까지 최소한 300문제 이상 문제 풀어요. 그러면 어떠한 신명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웬만큼 공부하는 3, 4등급 아이들은 유전 잘해요. 단 손이 늦어요. 또는 유전까지 가기가 시간이 너무 버거운 거. 그래서 유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즌 모의고사가 1, 2, 3이 있는데 시즌 보통 저희는 아마 처음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고 한 1주 지나게 되면 전 바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앞에 거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 내가 핵심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문제가 출제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준비하는 이런 모의고사. 전체 30회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작업 중이고요. 네, 작업 중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한판 정리라고 하는데 2단원 내용인데 3단원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5단원도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판서하면서 한 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통합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딱 보기 좋게 뭐가 중요하다 이것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개념이 정리가 됐으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문제풀이 통해서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13번 모의고사 유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유전이라 하지 않을 때 애기 유전, 귀여운 것들 이런 거 활동 유전 이거 하다 보면 또 유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도 같이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들만 뽑아놨어요. 하지만 되게 좋아요. 특히 재수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고요. 또 고난도 중에서 이런 문제, 유전도 있고 이건 다인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계속 애들한테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합니다. 얘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길을 닦아주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몸통 모의고사 시즌 1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작년부터.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코어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라고 한다면 어떤 대비하냐면 3월 모의고사 대비를 하고요. 코어 1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 전도 전달 준 킬러 문제. 그 다음에 유전에 관련된 킬러 문항. 요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 2 같은 경우는 코어 1에서 다시 유전에 좀 심한 문제 넣어주고 1단원, 2단원, 5단원 내용을 2와 3에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할 때 1부터 5까지 1단원부터 5단원 하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한 것부터 또 중요한 거 넣어주고 또 중요한 거 넣어주면서 사이사이에 필요한 비킬러 문항에 관련된 내용을 사이사이 넣어줍니다. 책이 두꺼우면 많이 힘들어해요. 책이 좀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권으로 나눠서 비용도 비싸진 않고요. 그래서 세 권으로 나눠서 아이들한테 뭔가 끝냈다라고 하는 느낌도 주면서 그러면 뭔가 문제풀이 할 수 있게 충분하게 시간도 많이 주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거 하게 되면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요. 4월 모의고사 보고 또 이제 학교 내신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쉬어요. 한 1주, 2주 정도. 학원까지 맞춰보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같아요. 빡시게 유평 대비 하는데 유평 대비는 시즌 2에서 6월 대비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한 모의고사 진행하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그냥 문제 풀이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개념 정리. 개념 공풀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시즌 2 모의고사, 구평 대비 들어가고 시즌 3 이때 9월 평가원 대비할 때 방학이 껴요. 그럼 방학이 꼈을 때는 아이들한테 뭘 주냐면 엑기스 문제, 우리 이제 같이 조교 애들하고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문제 유형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관련된 문항을 변형하고 야 올해는 이런 게 조금 신유형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거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 들어가. 그러니까 파이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문제풀이가 아니라 리부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가에서 나오는 리부트랑 제가 감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가져가면서 다지선다형을 만들고 시즌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분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안 되고요, 어머니. 노트 정리는 나중에 필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애들한테. 문제도 열심히 풀면 좋죠. 하지만 고3 애들이 가장 무식한 게 뭐냐면 수특만 열심히 들고 다녀. 그 애들은 대학 잘 못 가. 수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문제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맹신하면 안 돼요. 수능 특강 완성이라고 하는 건 기출 문제를 변형했던 문제가 수능 특강 문제.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 언제 풀어요? 라고 하게 되면 6월 평가원 보기 한 달 전에 몰아서 풀어.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은 네가 다 풀 수 있다면 너는 진짜 완벽하게 된 거야. 6평판. 하지만 신년에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서 하나 틀려도 돼. 그럼 네가 한번 틀렸으면 그 문항에 대한 걸 각인이 되면 그런 식의 문제 유형을 많이 풀 수 있어. 이렇게 진행하고 EBS 교재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시작할 때부터 기출문제를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갑니다. 기출문제를 2번, 3번 풀어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치기 해야 되는데 양치기라고 하는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맞지만 애들은 유전을 많이 풀면 안 돼요. 유전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유전 한 문제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그걸 100문제씩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그럼 어떻게? 이 양치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킬러 문항 읽고 빡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들을 한 50문제, 100문제씩 몰아서 푸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개념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애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건 어느 학원에서 조사한 거예요.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애도 잘한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보통 아이들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재미만 있어요. 근데 얘는 공부 안 해요. 이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학원은 좋아요. 선생님이 재밌으니까 학원을 다른 데 옮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재수학원 가는 거고요. 선생님은 정말 재밌고 애는 잘하는데 학생이 손해를 봐요. 근데 선생님은 너무 잘해요. 그냥 재미가 별로 없어. 그냥 대충대충 유머러서 조금 하고 공부를 삐지게 하는 이런 애들 너무 좋아해요. 특히 저는 하얀색 도화지 같은 애들 거기다가 하나씩 그림 그려주게 되면 따라오는 애들 3등급, 4등급, 5등급 너무 좋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는 느낌 보게 되면 자신의 꿈도 조금 더 커져요. 이런 아이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성적 향상률에 관련된 습득력이 너무 좋아요. 얘가 바뀌어요. 이 아이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편해요. 근데 얘는 성적이 거기에 정체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단, 큰 집단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오후 7시부터 10시 한 명이라도 열심히 수업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여기 몰빵이거든요. 다른 데 못 갑니다. 대신은 못 가요. 너무 멀어서. 그리고 영상은 제 카페에다가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거 다시 복습할 수 있고 또는 이투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로우라고 하는 인강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인강 사이트에서 런칭이 돼서 1월 2일부터 1월 2일,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하여튼 1월 달 초쯤에 화요일 날 제가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강의를 올릴 때 무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로그인만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진단 팟캐스트라고 해서 과탐의 세계라고 해서 유튜브도 찍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만담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보도 알려드리고 애들한테 학습적 이런 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만 더 확실하게 다져주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송도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하고 다져가면서 그런 식의 문제 형태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항상 일요일 날 여기 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간에 아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계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간 시간이 선생님 시위에 끝나도 계속 같은 시간에 진행하나 1년 내내? 네. 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애들이 없으면 그냥 저는 여기 나와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들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학원 원장님과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선생님 생명 1이랑 생명 2랑 네.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나을지. 첫 번째, 서울대를 가겠다. 그러면 생수를 해야 되고요. 서울대가 아니라 그냥 연고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대, 치대, 한인대, 약대를 가겠다고 한다면 그냥 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투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투를 하려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투를 한번 봤어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봐야 되고 4월 모의고사에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늦은 겁니다. 네, 보통 생투 하려고 하면 보통 학원에서는 보통 3개나 2개 학원을 같이 곁따라 가면서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갈 수 있어요. 생원만 하더라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자유전공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신할 때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논술도 하니까 논술 할 때 생투에서 앞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만큼만 좀 학교에서 눈만 뜨고 있어라. 눈만 뜨고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만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